자, 1번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락을 보내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기다리는 게 나을까? 우리 1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에서는요.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확실히 실려 있는 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연락의 목적이 처음부터 너 너무 보고 싶고 나 너무 생각나 라면서 감정에 대해서 많이 조금 어필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두 분이 아예 접점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차단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보냈음에도 답장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카드에서 보면 파도가 치는 곳에 누워 있는데요. 파도가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이 불씨는 가지고 있으나 이 불씨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라거나 혹은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쪽보다 마음은 있지만 멀쩡하게 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분들은 좀 헤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뭐 이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연락이 끊었다거나 마지막 대화가 정말 안 좋으셨던 분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멈춰있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연락하는 게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나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재회를 원한다면 재회 가능성까지 망쳐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 1번 분들이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는 완즈 4번입니다. 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포지션이 보여지죠. 너랑 나랑 대화했을 때가 제일 좋아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밀어내는 분위기가 약하다라고 읽혀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딱 연락을 받자마자 첫 마음이 뭐냐면 연락 왔네? 라면서 약간 긴장이 풀리고 다시금 두근거리는 것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지금 관계가 이렇게 검시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1번은 더 이상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연락 자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막상 연락이 오면은 왜 연락했어?가 아니라 받아주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고 보입니다. 특히 예전에 두 분이 뭔가 좀 원래 사귀었던 관계라거나 좋은 추억이 어느 정도 있었던 관계라면 그 익숙함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연락을 받아들이는 이 첫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첫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컵 시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죠. 잘 지내 너는? 이라는 정도로 물음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으로 리딩을 아무리 해봐도 그냥 조금 짧게 답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답장이 올까요?에서는요. 네, 답장이 오시는 그림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로가 조심스러운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한두 마디 더 오고 갔을 때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좀 분위기가 훨씬 더 누그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방도 우리 일본 분들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시지 않을까. 너는 요즘 어땠냐? 그건 어떻게 됐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본 분들의 연락을 보냈을 때 예의상 답장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시 질문을 던져서 티키타카가 된다라는 건 두 분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 만나자. 너 아직 날 좋아하냐?
뭐 우리 관계 어떻게 생각하냐 라면서 좀 한 번에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조금 뒷걸음질 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점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다시 한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시종 카드가 2장이 나왔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요, 절대 우리가 조급해지면 안 돼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다시금 시작한다 라는 그 마인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어린아이의 레노몬드 카드가 나온 만큼 다시금 두 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가벼운 출발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십번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즉 두 분의 관계가 죽었다, 한 번에 끝맺음을 맺었다, 그런데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만큼, 만약에 두 분이 조금 뭐 하루 이틀 3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우리 그냥 예전에 뭐 이랬군 저랬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두 분이 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날 연락했다고 바로 뭔가 관계가 잘 되거나 이건 아닐 순 있어요. 오히려 연락이 한 번 오가다가 또 며칠 뒤 또 한 번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이 경계를 조금 낮추면서 아, 얘랑 다시 해봐도 괜찮겠는데 라는 믿음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 두 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 답장이 우리 1번 분들 기대보다 짧아요, 뭐 응이라고만 왔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실망할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면 1번 분들은요, 첫 메시지를 보냈을 때 막 화려하게 반응을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작은 접점들이 만들어지는지가 더 팩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 카드가 여기서 기사랑 같이 나왔다라는 거는 예전 싸움을 또 얘기를 하거나 과거에 너가 잘못했잖아, 뭐 내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는 삐삐 절대 금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 첫 만남에 첫 연락에 이런 것들을 다 꺼내려고만 하지 않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선생님 저는 그때 너무 속상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관계 회복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영원히 이 문제를 덮으세요가 아니라 지금은 해결을 바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두 분이 다시 또 얘기를 나누면요, 또 티키타카가 잘 통해요. 편하고요. 또 두 분이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신 거기 때문에 화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1번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연락이 더 늦게 되거나요, 아니면 이 관계가 조금 끝날 위험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1번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1번 분들과 관련된 모든 마음이라거나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 펜타클 시종이기 때문에. 하필 제일 느린 카드에서 행동력이 제일 적은 아이가 짝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움직임은 내가 이번 달 안에 오겠지라고 예상했다면 뭔가 다음 달이 되거나 다다음 달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연락은 무조건 온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 레노몬드 카드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연락을 했을 때 더 어색해지고요, 화해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또 움직임은 안 오고, 결국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점점 더 숙제처럼 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메시지가 아니더라도요, 이 펜타클 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SNS나 뭐 좋아요가 되거나 우리 여러분들의 뭐 인스타나 뭐 카톡의 사진에 뭐 하트를 누르거나 좀 그런 식으로 정말 작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생각 정리를 해서 용기를 내서 연락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은 두 분에게 작은 새 출발이 생긴다. 기다리면은 관계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런 부담감이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두 분의 관계에서는 이롭습니까를 봤을 때 저는 전자거든요. 그리고 일본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으로 이 연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외합니다. 둘이 연애합니다 라고 읽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선택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움직일 때까지 내 감정을 모두 다 상대방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나는 이 관계 이제 확실하게 딱 하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라고 한다면 일본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락을 보내실 때요. 어느 정도의 진심은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너 그때 우리 갔던 맛집 어디였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궁금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묻는다기보다 그냥 너가 예전에 얘기한 거 생각나서 갑자기 연락해봤어 라는 식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내가 먼저 대화를 열고 싶어서 연락했어 라는 자연스러운 메시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해보자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차갑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차갑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근데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사실 연락했어.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딱 요 정도. 너무 구구절절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답을 하면은 그때 한 발 더 다가가 주시고요. 상대방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그 대화를 조금 더 이어나가는 식으로 나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보고 싶어. 다시 만나자. 나 아직도 좋아한다. 이런 감정 관련된 메시지는 바로 보내지 맙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카드에서는 오라클 벨린의 20번 지성 카드가 나왔는데요. 결국 감정을 얼만큼 크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잘 판단하고 움직이느냐가 우리 1번 분들에게는 승부사가 될 수 있겠다. 상대가 한마디 했다고 10마디를 한다거나 답장이 조금 더 늦는다고 해서 내가 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또 상대방이 반갑게 받아줬으니까 이제 내가 빨리 얘한테 빨리 관계를 확정시키자고 해야지 라는 식으로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을 보면서 천천히 가야 된다는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 한번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카드가 얘기해주는 건 우리 1번 분들이 연락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면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주고 답장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부드러운 메시지가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근데 그날 바로 재회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작게 다시 시작해서 천천히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오는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1번 분들이 조금 고민,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선택지에서는 우리 1번 분들이 연락하는 건 상대방을 오로지 붙잡는 행동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아직 대화가 가능한지 너가 나랑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짧고 부드럽고 상대방이 답하기 쉬운 정도로 그리고 첫 연락에서 감정 고백이나 제외 요구는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한 통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주세요. 그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상대방하고 연락을 하면서 좀 판단력 있게 이런 T적인 사고를 가지고 연락을 한번 이어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지금 영상이 좀 꽤나 늦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제가 초광각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 안 돼서 다소 화면이 작아졌는데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카드에서도 연락을 보내는 쪽이 좋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2번 분들 또한 연락을 보내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나오네요. 근데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너무 막 반가운 티를 내거나 라고 하기보다는 반응 자체가 조금 많이 조심스러운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연락을 보내서 답장이 오더라도 얘가 반가운 게 맞나 라는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 반응만 보고 우리 2번 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펜타클 기사로 변합니다. 그 말은 연락 이후에 그 분위기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또 부드럽게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다 보니 우리 2번 분들께서는요, 연락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답장이 올까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상대방이 어떻게 이 관계를 위해서 움직여 주는지를 좀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지금 두 분의 어떤 상태입니까를 봤을 때 완즈 시종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감정이 완전히 식었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아직 우리 2번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거나 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호기심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직접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2번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본다거나 SNS를 막 확인하거나 사진을 눌러본다거나 아니면 문득문득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보여지고요. 또 상대방의 무의식에서는 다시 한번 말을 걸어도 되는가?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가능성을 조금 심어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안정된 관계라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두 분의 관계를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확신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쪽이 다가갈까 하다가 멈추고 또 다른 한쪽도 상대방의 반응이 이러니까 난 못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이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둘 다 상대방의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분들이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차갑죠. 너무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답하지? 어떻게 반응하지? 내가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까지 숨겨야 되지? 라면서 머리로 계산이 먼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번 분들의 연락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연락을 왜 보냈는가? 나랑 다시 잘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그냥 생각이 나서 보냈는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죠. 특히 두 분의 관계에서 이전에도 연락이 왔다가 끊어진 게 반복된 경험이 있다거나 애매하게 끝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더 이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연락을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없다고 해서 역시 나 싫어해. 이거 왜 보내라 했어? 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반응이 펜타클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응이 느린다. 답장은 늦게 올 수 있지만 완전히 무시는 못합니다. 왜?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우리 이번 분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다만 좀 답장 자체는 화려하다기보다는 응, 잘 지내. 아니면 너는 그랬구나. 라는 식으로 좀 평범하고 안정적인 문장의 답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카드에서는 분명히 연락하면 잘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덤덤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시죠? 이 대답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원래 감정을 확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대화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요. 그냥 무작정 끊어내려고 하거나 단답을 하거나 연락하지 마라는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차가운 멘트를 던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마디는 조금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대화가 조금 무르익으면요. 상대방이 이번 분들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이번 분들이 말해주신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대화의 텀이 빠르지는 않아도 조금 꾸준하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뒤에가 훨씬 더 이롭지 않나,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연락하고 나서 레노몬드의 꽃이 딱 예쁘게 피었거든요. 두 분의 관계에서 꽃이 활짝 핀다라는 거는 연애운이 상승한다, 두 분의 관계가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신호를 이기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실제 관계에서 기분 좋은 접점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만큼 상대방이 우리 이분분들에게 반응을 조금 더 좋게 해줄 수가 있고요. 말투도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요. 막 칭찬도 해주고 농담도 해주면서 두 분이 조금 더 밝아진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면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하고 편안한 관계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막 우리 다시 만나자라면서 급하게 막 진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일상 얘기하고 편해지다가 이제 우리 만나도 되겠는데 라는 딱 그 포인트에서 우리 뭐 간만에 뭐 커피 한잔 할까? 뭐 아니면 밥 먹을까? 라는 식으로 움직임의 대시가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있어야 상대방도요, 이번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이 시간이 나쁘지 않구나. 아, 이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심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확신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어떤 분위기를 우리 이번분들이 상대방에게 내비쳐 주는가가 정말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반대로 선생님 그럼 저희가 연락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걸 봤을 때 이 이게 지금 타로가 답답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답답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보낼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연락이 오기는 할 건데 상대방 역시 계속 판단을 미뤄요. 연락해볼까? 아, 아니야. 뭐하러? 이제 연락 한번 해볼까? 아니야. 다음에 보내자. 라면서 말이죠. 둘 다 미뤄서 이게 무한정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좀 단점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관림길이라는 게 사실 관계에 다른 선택지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꼭 다른 사람이 생긴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일이 바빠진다거나 좀 관심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분들의 그냥 기다리시는 거는 관계를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라기보다 결정을 계속 미루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도 참 아쉽다. 조금만 용기 내면 이번 분들한테 연락 보낼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폰을 들었다 놨다 보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좀 답답해요. 좀 아쉽네요. 그래서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을 비교하게 되자면 꽤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번 분들이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경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관계가 열리고 부드럽게 안정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서로 계속 고민만 하다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카드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먼저 보내주시는 게 더 유리해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분들의 조언 카드에서 컵 10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번 연락에서는 우리 이번 분들이 상대방한테 나 보고 싶었어? 왜 연락 안 했어? 아직도 나 좋아해? 라면서 떠보는 말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마음부터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내가 그냥 너가 생각이 났고 너의 근황이 궁금했다라는 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떠보는 게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상대방도 초록이들을 떠볼 수 있거든요. 둘 다 떠보기만 하고 둘 다 대답 회피하고 이러면은 연락을 보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궁금한 거는 나중에 두 분의 관계가 정말 좀 안정을 찾았다 싶을 때 하셔도 되니까요. 우리 이번 분들 첫 마디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 이번 분들이라면 상대방한테 좀 자연스러운 연락이면 좋겠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 일은 좀 어때?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라거나
뭐 예전에 이 상대방이 좋아했던 게 문득 나타나서 그거를 캡처하고 "이거 보니까 너 생각이 났는데 잘 지내?" 라는 정도로 좀 가벼워도 될 것 같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뭔가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대방이 답하기 쉬운 질문 하나를 덧붙여 주는 거,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싶고요.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고 내가 잘못했고 너가 나를 받아주면 좋겠어."라면서 구구절절 매달리는 액션은 하지 맙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2번 분들. 알겠죠? 만약에 우리의 메시지가 무거우고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상대방의 답장은 더 느리거나 답장이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고 편하게 답할 수 있게 조금 이번 분들이 메시지를 가볍게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저한테 질문도 안 해주고요. 이게 조금 대화가 끝날 때마다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깐 우리도 스탑을 해주셔도 돼요. 그때는 상대방이 이번 분들이랑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대방이 아직까지 그만큼 스스로 끌어오르는 마음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화의 텀을 조금 줄이셔도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칼답을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여운이 남을 수 있게 조금 기간을 두고 답장을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언 카드에서 붕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경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번 분들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하고의 예전의 그 관계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분이 과거에 반복했던 방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거나 한쪽은 바쁘다 연락을 끊으려고 한다거나 근데 또 한쪽은 계속 뭔가 "너 왜 답장 안 해? 연락 안 해?" 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서로 자존심 때문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거나 회피를 하는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연락이 잘 돼서 다시 붙는다고 해도 결국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붕괴 카드를 과거의 관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성숙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 보자라는 메시지로 저는 우리 이번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티키타카가 잘 됐다고 해서 "그럼 너 나 좋아하는 거지?" 아니면 "그럼 우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라면서 그런 말을 바로 가지 마시고요. 다시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 생각하고 움직여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분들은 저는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가볍게 연락해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연락은 확답을 받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다시금 그냥 편하게 물꼬를 튼다라는 생각의 연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따뜻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답하기 쉽도록 메시지를 조금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정 확인이나 재회 이야기는 철연락에서 바로 꺼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조금 경계하느라 답장이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한두 마디 오가고 나면은 딱딱했던 말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이번 분들이 이 대화를 내가 유지하고 싶어 라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때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 반대로 상대방이 좀 수동적이다. 나 혼자서 끌고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잠깐 틈을 준다. "아, 그래. 그러면 다음에 연락할게."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예전 관계를 다시 되살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본다 라는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쪼매난 화면에 넣느라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두 분의 관계가 에이스컵이라고 뜰까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서로가 연락을 하면은 뭔가 답장이 와주거나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는 맞는데 서로가 확신이 없다거나 연락은 주고받지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뽑아주신 건가? 그래서 좀 3번 분들은 좀 의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연락의 포커스보다 연락을 해서 마치 고백을 할까 말까 같은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니까 조금 더 애정적으로 연인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연락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로 제가 리딩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카드로만 봤을 때는 3번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내지 마요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쳐요. 이제 그만 보내요. 기다려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은 지금 3번 분들을 좋아하고요. 사랑하고요.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왜 보내지 말라고 하냐면 지금 상대방이 3번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답장이 와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상대방은 많이 힘들다, 바쁘다, 정신이 없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를 좋아하지만 너를 보러 갈 시간이 없다. 너에게 연락을 자주 해주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3번 분들을 너무 잡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일단 자기 인생 먼저 자기 앞가림 먼저 하고 나야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연락만 계속 주구장창하고 3번 분들은 이게 썸도 아닌 것이 연인도 아닌 것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라고 하면서 3번 분들이 이 관계를 정리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기다리는 게 지치거든요. 근데 연락을 보낼 때나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또 얼굴을 마주할 때는 정말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가 느껴질 수는 있는데 서로 딱 떠나고 나게 되면은 어랍쇼? 얘가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나 어장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굳이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알고 리딩을 들으면 조금 더 3번 분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에서요. 아직까지 우리 3번으로 봤을 때 보고 싶고 안고 싶고 손잡고 싶고 끌어안고 싶은 이런 감정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락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연인 관계로 딱 가는 게 아니고요. 막 잘 가다가 끊기고 잘 가다가 끊기고 이게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에게는요. 내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진짜 나랑 어떻게 할 생각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조금 구분지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미묘하게 이게 뭐지? 내가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얘는 나한테 답장이 없을까? 연락이 없을까? 라는 식으로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령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 받았을 수도 있다. 비록 연락이 끊겼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만 생각나면은 다시 연락 보내고 싶다거나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올라오면서 연락 보내면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요. 두 분이 너무 싫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시거나 끝난 관계가 아니라 두 분의 감정은 있었지만은 우리 3번 분들이 지쳐서 떠났다거나 상대방이 많이 바빠서 떠났다거나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으나 3번 분들이 자꾸 뭐라 하니까 얘가 그러면은 나 근데 너가 원하는 거 다 못해주겠어 라면서 떠나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분의 연락에 대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미 잘 지내라고 만약에 우리 3번 분들이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뭔가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얘 머릿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만약에 또 보자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내가 진짜 보고 싶기는 한데 나 근데 지금 못 보는데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나 지금 너무 정신없는데 내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를 싫어하겠지? 라면서 좀 상대방이 좀 많이 무서워해요. 이게 정말 이질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3번 분에게 이렇게 많이 끌리고 이렇게 많이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눈치를 계속 봐요. 머리에서 피도 나거든요. 한 대 쥐어 터졌나 봐.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해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게 그게 너무 미안한데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게 죄책감이 너무 크다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두 분이 예전에 혹여나 한번 크게 부딪힌 적이 있다거나 연락했다가 끊어졌다가 연락했다가 끊어졌다가를 좀 반복했다면 좀 상대방에게 더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요 3번 분에게 내가 제대로 너한테 해주지 않으면 넌 나한테 뭐라 하니까 라면서 좀 방어 기제가 올라오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3번 분들 연락을 보내면 또 잘 받아주기는 해요. 또 만나서 뭔가 술을 마시거나 관계를 가지거나 뭔가 스킨십을 하거나 좀 그렇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은 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고백은 없고 하하. 그래서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을 보면은 좀 많이 헷갈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조심스럽지만은요. 연락 직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또 대화가 끊기거나 거리를 둘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응이 됐다,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이 느려도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럴 거면은 우리 사모분들이 영상을 보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타이밍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타이밍은 우리는 열려 있으니 너가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대신 그때는 좀 내 곁에 온전히 있어줘라고 하는 포지션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 관계는 3번 분들이 좀 무한한 이해심 또한 너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번 분들은 사실 연락을 보내든 안 보내든 둘 다 힘들거든요. 안 보내면 안 보내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보내면 보내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사실 결정하는 게 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3번 분들은 연락을 기다리고 차라리 나무의 이 뿌리들이 땅에 다 박혀서 온전하게 커질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우리 어떡할 거야 라고 해도 상대방 확답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은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좋아해. 이게 끝일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애매해. 근데 이렇게까지 답을 못하는 이유도 상대방이 자기 주제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너한테 못해주고 내가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난 너한테 못해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만약에 정말 좋게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사실 우리 3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나 정말 괜찮아. 너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너랑 연락 보내는 게 나의 정말 큰 행복이야. 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상대방하고의 관계를 진전시키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연락의 분위기는 무거워도 안 되고 진지해져서도 안 되고 그냥 가벼우면서 보고 싶어 뭐해 라면서 일상적인 대화처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런 확답을 원하는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 만약에 연락을 보내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지금 당장 상대방하고 어떠한 결정 내리지 않아도 돼요 라는 결정이 난다면 언제든지 사실 연락을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뭐 오늘이 되든 내일이 되든 이런 시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단 상대방이 바쁘면 답장이 늦을 수도 있고 정신이 없으면은 뭐 답장이 좀 하루 이틀 늦게 올 수도 있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고 안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가는 게 저는 좀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3번 분들 입장에서 선생님 저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텀을 조금 두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지금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이 바쁜 것들, 정신없는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포지션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달라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이미 두 분이 확실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 분들은 특별히 추각하다 한번 뽑아봅시다. 도대체 이 답답함이 언제쯤 풀리나요? 빨리 풀리긴 하나요? 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3개월 차는 돼야 될 것 같아요. 2개월 차 후반부터 3개월 차 접어드는 무렵 상대방이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펜타클이라서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일주일에 2-3번 연락할까 말까였다면 이제는 뭐 2-3일에 한 번으로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주는 포지션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조금 3번 분들에게는 고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3번 분들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분들에게 말씀을 올리자면 카드에서 얘기하는 건 연락하지 말고 먼저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상대방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연락하면은 감정은 꽤 강하게 나와. 지금 볼까? 뭐 지금 만날래? 지금 우리 술 한잔 할까? 라는 식으로 꽤나 단도직입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복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시간을 조금 더 두시고 상대방이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될 때 그때 다시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연락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평소처럼 짧고 담백한 안부 정도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감정을 고백하거나 우리 만나는 사이야? 너나 좋아해? 라는 식으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는 사실 상대방에게 계속 거절의 멘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한번 연락을 하고 나서는 이제 너 차례야 라고 하면서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먼저 해주고 좀 이런 식으로 1-2달 정도만 조금 더 버텨주시면 좋겠고요. 이 관계는 너무 아깝습니다. 상황적인 제약이 너무 큰 장애물로 잡혀 있다. 감정은 진짜 강한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에휴, 그런데 제가 만약에 3번 분들이라면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은 가끔씩 하면서 저는 기다릴 것 같긴 한데 3번 분들은 연락을 보내서 기다리고 끊어지는 게 이미 지칠 대로 지치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조금 아쉬운 카드가 나왔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은 3번 분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엄청 좋아하는 것만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나 괜찮아라고 해도 스스로 죄책감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얘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얘 잠깐 시간 주시죠. 그리고 1-2달 뒤에 다시 이 사람하고 접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3번 분들 마음 편안하게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좀 늦었죠.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화면 넓게 해서 할 수 있는 초광각 카메라가 고장이 나버려서 어쩔 수 없이 좀 좁은 화면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4번 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볼까? 하지 말까? 어떤 선택지도 다 일단은 괜찮다라고 나오는데 뭐가 조금 더 좋은지 조금 더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카드들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번 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는 연락을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연락을 하고 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해야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리딩 방향을 조금 틀어서 더 리딩을 추가적으로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분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4번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라는 걸 봤었을 때 컵 여왕 카드가 나왔죠. 결국에는 상대방이 우리 4번 분들을 봤을 때 뭐 마음이 없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별로 막 싫어요. 저는 안 만날래요.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은 충분히 있다. 한 번씩 생각도 한다. SNS 사진도 본다. 확인을 한다. 라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왜 우리 파랑이들에게 고백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애틋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감정이 메말라져 있지 않고 감정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단순히 미련만 남아있다라는 느낌보다 나 사실 4번아 너 많이 좋아했어. 맞아.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라면서 상대방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설령 헤어진 관계더라도 하더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잘 지내냐, 뭐 안부 묻고 일이 어떤지 체크해주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해보자 라면서 서로가 좀 응원해줄 수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뭔가 상대방이 막 4번 분들을 너무 싫어한다거나 등을 돌리고 있는 카드가 나왔다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이렇게 지금 마음이 계속 있는 쪽으로 나오니까 4번 분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거나 조금 더 헷갈리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완전히 끝났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사실 이런 고민도 안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뭔가 한 번만 얘기해보면 달라질 것 같은데 뭔가 얘가 얘기하는 뉘앙스가 나랑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라는 식으로 더 헷갈리게 만든다. 근데 만약에 우리 4번 분들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요. 상대방은 와 이게 왔네. 야 4번이 진짜 나한테 연락을 보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의기양양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집착한 척 연락이 올 수는 있지만 마음은 오자마자 바로 두구두구 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만약에요. 어떻게든 우리 4번 분들하고 연락을 꾸준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질문을 더 던진다거나 일부러 답장을 늦게 보낸다거나 좀 이런 액션을 취할 수는 있거든요. 일부러 막 연락이 조금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려고 한다 싶으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4번 분하고 계속 얘기를 더 나누고 싶으니까 나 지금 잠깐 뭐 해야 돼서 뭐 내일 연락할게 라는 식으로 딜레이를 거는 게 상대방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 4번 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진짜 얘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뭐 어떻게 하자는 거니? 라고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연락을 보낸다면은 사실 제외합니다. 다시 만납니다. 사랑이 싹이 틉니다. 라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보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리워하는 거 끝났고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포지션이 상대방한테 조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두 분이 다시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끝났을까?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막 예전에 너가 잘못했고 뭐 너가 사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칼을 들고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고 되게 둥글둥글하게 좋게 두 분의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나도 라고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고 또 헤어진 관계라면은 다시금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면서 물꼬가 좀 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 4번 분들이 연락을 안 보낸다라고 한다고 해도 전차랑 책이잖아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상대방 카드에서도 전차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 관계 자체는요, 변화, 변동, 이동,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체되어 있던 것들의 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는 임팩트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4번 분들만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있다거나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이고 싶다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상대방도 4번 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면서 다시 한번 접근을 어떻게 할지를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체카드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만 하고 아직까지 행동은 옮기지 않았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4번 분들은 이 상대방이 꽤나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고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상대방 4번 분들 엄청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할까라는 이 고민이 엄청 나고 있다. 그래서 두 분 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둘 다 상대가 먼저 움직여주기를 서로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무조건 나쁘진 않지만 굳이 고르자면 그냥 연락합시다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4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보내는 게 조금 싫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연락을 사실 보내고 싶지 않나 봐요. 뭔가 뾰루퉁한가요? 뭔가 삐졌나요? 4번 분들. 안 보내. 걔가 보내야지. 내가 왜 보내? 라는 좀 자존심을 부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게 아닌가. 그러면 마지막 좋은 카드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너무 좀 진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4번 분들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다시 이어질 계기가 분명히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상대방이 확실하게 빨리 움직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조금 애매해서 미래만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4번 분들이 연락을 보내면 왜 안 읽었지? 왜 말투가 이렇지? 왜 이모티콘 안 붙이고 이렇게 딱딱하지? 내가 괜히 연락했나? 라면서 상대방의 말투와 행동에 너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조언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이로울 수는 있지만 최대한 포커페이스가 가능하다면은 연락을 보내고 상대방의 이 늦은 답장에도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 수 있다면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갇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락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연락한 뒤부터 상대방의 모든 언행과 이런 말투에 대해서 판독하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한 통 보내고 상대방이 답하면은 또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계를 열려고 연락하지 마치 확답을 받으려고 연락한 게 아니다라면서 스스로 계속 세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아직 좋아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는 우리 관계 어떻게 생각해? 너 나 좋아해? 라는 단도직입적은 우리가 필요 없다. 차라리 그거는 상대방이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도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고 나도 사실 그 생각 많이 했었어 라면서 천천히 한번 스며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 카드가 나온 만큼 작지만 실제로 행동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 두 분 사이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연락을 주고받아 보면 확실히 4번 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락을 보내주세요 라는 의미보다 그 이후에 너 어떻게 할 거야 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는 맞지만 지금 당장 고백하세요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연락 한 통 보냈는데 얘가 나한테 연락을 해줬네? 라면서 조금 더 즐거움
감정들을 느끼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4번 분들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라면 연락을 해보는 쪽에 무게를 둘 것 같고요. 단순히 답장을 받는다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답장으로 인해서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다시금 이어져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상대방의 이 말투와 행동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번 다시 내가 이 사람의 리드에 따라 맞춰 가준다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오늘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이 초광각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너무 좁은 화면에 하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